안녕하세요. 오늘은 AWS S3 문서 연동 완벽 가이드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S3에 저장된 문서를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볼 텐데요. 버킷 준비부터 문서 동기화, 업데이트 처리까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룹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크게 10가지입니다. 먼저 S3 버킷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바토 3로 버킷을 생성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 다음 지원 문서 형식과 컨텐트 타입에 대해 알아보고 파일 업로드 함수를 구현해 봅니다. 이어서 데이터 소스 개념을 이해하고 캔들러와 연동하는 방법, 문서 동기화 실행과 상태 모니터링, 그리고 자동 업데이트 설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3 버킷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AWS S3는 심펠 스토리지 서비스의 약자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버킷은 S3의 최상위 컨테이너로 마치 도서관의 서가처럼 파일을 보관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3의 가장 큰 장점은 무제한에 가까운 저장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파일을 올리면 AWS가 자동으로 여러 곳에 복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므로 데이터 손실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종량제 방식이라 초기 투자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S3가 등장하기 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과거에는 회사마다 자체 서버실에 거대한 스토리지 장비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었고 용량이 부족하면 장비를 추가로 구매해야 했죠. 더 큰 문제는 재해 상황이었습니다. 서버실에 화재가 나거나 홍수가 나면 모든 데이터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S3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없고 자동으로 확장되며 여러 곳에 백업되어 안전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이제 실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포어트 바토 3로 AWS SDK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바토 3 클라이언트 함수를 호출하면 AWS와 연결하는 클라이언트 객체가 생성됩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로 S3를 전달하여 S3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지정합니다. AWS 액세스 KD와 AWS 시크릿 액세스 키는 AWS에 접근하기 위한 인증 정보입니다. 리전 네임은 버킷을 만들 지역을 지정하는데 AP 노어시스트 -E는 서울 리전을 의미합니다. 한국 사용자가 많다면 서울 리전에 버킷을 만드는 것이 접속 속도 면에서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트 버킷 메서드로 실제 버킷을 생성합니다. 버킷 이름은 전 세계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코드의 각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토 3 클라이언트를 호출할 때 전달하는 액세스키 아이디와 시크릿 액세스키는 마치 은행 앱에 로그인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정보가 있어야 AWS에 접근할 수 있죠. 리전 네임에서 AP 노어시스트 -E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서울 데이터 센터를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서울 리전이 가장 빠릅니다. 크리에이트 버킷의 로케이션 컨스트레인트도 같은 리전으로 맞춰줘야 합니다. 버킷 이름은 DNS 규칙을 따라야 하므로 소문자, 숫자, 하이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보안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초보 개발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액세스 키를 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코드가 GitHub에 올라갔을 때 누구나 여러분의 AWS 계정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보안 사고가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환경 변수를 사용하거나 AWS IAM 역할을 활용해야 합니다. 환경 변수를 사용하면 코드에는 키가 노출되지 않고 서버 환경에서만 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IAM 역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원 문서 형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S3 문서 연동에서는 PDF, 워드, 파워포인트, HTML, 텍스트, 마크다운 등 매우 다양한 형식을 지원합니다. PDF는 기술 문서로 많이 쓰이고 DOCX는 공식 문서로, 마크다운은 개발 문서로 자주 사용되죠. 중요한 점은 각 형식마다 메타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일을 업로드할 때 올바른 컨텐트 타입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컨텐트 타입이 잘못 설정되면 시스템이 파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컨텐트 타입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쉽게 비유하자면 택배 상자에 붙이는 라벨과 같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깨지기 쉬운 유리가 들어 있습니다라고 적어두면 택배 기사님이 조심히 다루듯이 어플리케이션 PDF라고 지정하면 시스템이 이건 PDF 문서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컨텐트 타입을 제대로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옛 브라우저에서 파일을 열려고 할 때 미리 보기가 안 되고 다운로드만 됩니다. PDF를 바로 보려고 클릭했는데 다운로드부터 하라고 하니 사용자들이 불편해하죠. 파일 업로드 함수를 구현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PDF 딕셔너리의 확장자와 컨텐트 타입을 매핑합니다. .pdf 확장자는 어플리케이션 PDF로, .docx는 워드 문서형 MIME 타입으로 연결합니다. 업로드 다큐먼트 함수에서는 패스 객체를 사용해 파일 경로를 처리합니다. 패스 서픽스로 확장자를 추출하고 딕셔너리에서 해당하는 컨텐트 타입을 찾습니다. 만약 지원하지 않는 형식이면 기본값인 어플리케이션 악테트 스트림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로드 파일 메서드의 엑스트라어그즈로 컨텐트 타입을 지정하여 업로드합니다. 이제 데이터 소스 개념을 이해해 봅시다. 데이터 소스는 검색 엔진이 참조할 문서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S3 버킷은 그냥 저장소일 뿐이에요. 검색 엔진이 이 버킷의 존재를 알아야 문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S3 버킷을 데이터 소스로 추가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버킷을 모니터링합니다. 새 문서가 추가되거나 수정될 때마다 인덱싱을 수행하죠. 마치 도서관에 새 책이 입고되면 사서가 목록에 추가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데이터 소스가 S3와 검색 엔진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AWS 캔드러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캔드러는 AWS에서 제공하는 지능형 검색 서비스입니다. 일반 검색 엔진과 달리 자연어로 질문하면 관련 문서를 찾아주는 기업용 검색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 대법원 판례라고 질문하면 관련 문서를 바로 찾아줍니다. S3 버킷을 캔드러의 데이터 소스로 연결하면 문서 내용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검색 가능한 형태로 인덱싱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용자는 방대한 문서 속에서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캔드러 데이터 소스를 추가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캔드러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소스 컨피그 딕셔너리의 데이터 소스 설정을 정해야 합니다. 네임은 이 데이터 소스의 이름이고 인덱스 아이디는 캔드러 인덱스의 아이디입니다. 타입은 S3로 지정합니다. S3 컨피겨레이션 부분이 핵심인데요. 버킷 네임으로 어떤 버킷을 연동할지 지정하고 인클루전 패턴즈로 포함할 파일 패턴을 설정합니다. 익스클루전 패턴즈로는 제외할 경로를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롤라원의 IAM 역할을 지정하여 캔드러가 S3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패턴 필터링을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인클루전 패턴즈의 별표 .pdf라고 설정하면 모든 PDF 파일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별표 .docx는 모든 워드 문서를 포함합니다. 익스클루전 패턴즈의 템프 슬래시 별표라고 하면 템프 폴더의 모든 파일을 제외합니다. 임시 파일이나 백업 파일은 검색 대상에서 빼고 싶을 때 유용하죠. 이렇게 필터링하면 불필요한 인덱싱을 줄여 비용을 절약하고 검색 품질도 높일 수 있습니다. 롤라원에 지정하는 IAM 역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역할은 캔드러가 S3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마치 회사 출입증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역할이 없으면 캔드러는 S3 버킷을 볼 수조차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최소 권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S3의 모든 버킷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보안 위험이 생깁니다. 따라서 필요한 버킷에만 접근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읽기 전용 권한만 필요하다면 쓰기 권한은 주지 마세요. 문서 동기화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문서 동기화는 S3 버킷의 모든 문서를 검색 엔진으로 가져와 인덱싱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사할 때 짐을 새 집으로 옮기는 과정과 같습니다. 단순히 상자를 옮기는 게 아니라 각 상자를 열어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고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라벨을 붙이는 작업까지 포함됩니다.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각 문서를 읽고 내용을 분석하고 검색 인덱스에 등록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동기화 작업을 실행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타트 데이터 소스 싱크 잡 메서드로 동기화를 시작합니다. 이 메서드는 즉시 반환되며 실제 작업은 백그라운드에서 비동기적으로 실행됩니다. 마치 세탁기 돌리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세탁이 시작되지만 우리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환된 엑시큐션 아이디로 작업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while 루프에서 디스크랩 데이터 소스 싱크 잡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SAD, FAD,
APE RTD 중 하나가 될 때까지 30초마다 반복합니다. 너무 자주 호출하면 API 제한에 걸릴 수 있으니 적절한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기화 상태 확인이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기화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다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파일은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회사에서는 동기화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보고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중요한 PDF 파일 100개가 인덱싱에 실패한 상태였습니다. 파일 크기가 너무 커서 처리하지 못한 건데 로그를 확인하지 않아서 몇 주 동안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고객들은 검색해도 문서가 안 나온다고 불평했고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반드시 상세 매트릭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기화 매트릭을 조회하는 코드입니다. 디스크라이브 데이터 소스 싱크 잡음 메서드로 작업 정보를 가져온 후 매닉스 딕셔너리에서 통계를 확인합니다. 다큐먼트 세디드는 새로 추가된 문서 수입니다. 처음 동기화를 실행하면 모든 문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큐먼트스 마더 파일은 이미 인덱싱되어 있었는데 내용이 바뀐 문서 수입니다. 다큐먼트 딜리티드는 S3에서 삭제되어 인덱스에서도 제거된 문서 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큐먼트 스페일드입니다. 이 값이 0이 아니라면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므로 에러 메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트릭의 각 항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큐먼트 세디드는 이번 동기화에서 새로 인덱스에 추가된 문서의 개수입니다. 다큐먼트 스마더 파일은 이미 인덱싱되어 있던 문서 중 S3에서 내용이 변경된 것을 감지하여 업데이트한 개수입니다. 다큐먼트 딜리티드는 S3에서 삭제된 파일을 인덱스에서도 제거한 개수입니다. 그리고 다큐먼트 스페일드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항목입니다. 파일이 손상되었거나 형식이 지원되지 않거나 크기가 너무 크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파일이 있다면 클라우드워치 로그즈에서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하세요. 자동 업데이트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문서가 수정될 때마다 수동으로 동기화를 실행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 파일이 수정되는 환경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AWS의 이벤트 기반 자동화를 활용합니다. S3에서 파일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램더 함수가 실행되고 그 함수가 동기화를 트리거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스마트홈에서 현관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거실 불이 켜지는 것처럼요. 이렇게 설정해두면 개발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시스템이 알아서 작동합니다. S3 이벤트 알림을 설정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램더 펑션 컨피겨레이션즈의 램더 함수 ARN을 지정합니다. 이 함수가 이벤트 발생 시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이벤트 리스트에는 감지할 이벤트 유형을 나열합니다. S3 Object Created 별표는 파일이 생성될 때를, S3 Object Removed 별표는 파일이 삭제될 때를 의미합니다. 필터 섹션의 필터 룰즈로 특정 확장자만 처리하도록 설정합니다. 서픽스를 .pdf와 .docx로 지정하면 해당 파일만 램더를 트리거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트 버킷 노티피케이션 컨피겨레이션으로 버킷에 이 설정을 적용합니다. 이벤트 필터 설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이벤트에서 Object Created는 파일이 생성될 때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PUT, 포스트, 멀티파트 업로드 등 모든 생성 방법을 포함합니다. Object Removed는 파일이 삭제될 때 발생합니다. 필터의 서픽스 규칙을 사용하면 특정 확장자의 파일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PDF와 docx만 지정하면 이미지 파일이나 로그 파일 같은 건 무시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램더 호출을 줄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검색 인덱스도 깔끔하게 유지됩니다. 순환 참조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램더 함수가 처리 결과를 S3에 저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장 이벤트가 다시 램더를 트리거하면 무한 루프에 빠집니다.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필터 규칙을 신중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결과 파일은 원본과 다른 경로에 저장하거나 다른 확장자를 사용하세요. 또한 램더는 최대 15분의 실행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대용량 동기화 작업은 스태프 펑션즈나 ECS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의 활용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법률 회사에서는 수만 건의 판례 문서를 S3에 보관하고 캔들러로 검색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변호사들이 부동산 관련 대법원 판례처럼 자연어로 질문하면 관련 문서를 바로 찾을 수 있게 되었죠. 한 언론사에서는 기사가 수정될 때마다 자동으로 검색 인덱스가 업데이트되어 독자들에게 항상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속보 상황에서는 몇 초 안에 수정 사항이 반영되어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도 강의 자료 검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범 사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버킷 이름은 DNS 규칙을 따라야 하므로 소문자, 숫자, 하이픈만 사용하세요. 인증 정보는 반드시 환경 변수로 관리하고 코드에 하드코딩하지 마세요. IAM 역할은 최소 권한 원칙에 따라 필요한 버킷과 작업에만 접근 권한을 부여합니다. 동기화 매트릭을 클라우드와치 대시보드로 시각화하면 트렌드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실패한 문서가 있으면 슬랙 알림을 보내도록 설정하세요. 대용량 작업은 램더 대신 스태프 펑션즈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AWS S3 문서 연동의 핵심을 모두 학습했습니다. S3 버킷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바토 3로 버킷을 생성하고 컨텐트 타입을 설정하여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캔들러 데이터 소스를 추가하고 문서를 동기화하는 방법, 그리고 동기화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방법도 익혔습니다. 마지막으로 S3 이벤트 알림을 활용한 자동 업데이트 설정까지 다루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무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